안될 것 같아. 자, 여러분, 우리 이제 지난번에 뭐를 했었니? 처만나! 라고 하는 걸 했었죠. 선생님 저희랑 아까 최빈나다 이러고 있었어요. 최빈나! 사람 이렇게 진짜 빛나다 이러고. 자, 처만나 위험. 그러면 지금 이제 처만나 위험 연습하는 중인데요. 이거 어려운 거 맞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려운 게 많이 너무 네, 많이 어려운 게 들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게 맞으니까 많이 틀려. 아, 물리를 하시는 거군요. 얘라마 진짜 많이 앞에 틀려요. 사업하면서 물리하는 거 진짜. 아 저 다음 수업에 물리는데 숙제를 안 했어요. 아, 나도 이해랑 다른 숙제를 안 하시는 거. 야, 여기도 막 한쪽에 문제가 두 문제야? 좋은데? 너무 많아요 숙제. 자, 여러분. 지금 너네 보는 게 5번을 틀렸다는 거죠. 아니, 3번을 틀렸다는 거죠? 2번도 틀렸나요? 네. 네. 아, 2번은 좀 안타깝네요. 아 진짜 자, 그 안타까운 거 한번 볼까요? 2번. 여러분, 지금 여기서 우리는 처번날 유형의 제일 기본이 바로 뭐야? 화학 반응식 꾸미기. 왜 틀렸지? 아, 화학 반응식을 잘 꾸미셨나요? 아니에요. 어머, 절대로 안 되죠. 자, 개수 맞추기가 우선적으로 들어갑니다. X2랑 누가 반응한 거야? 어떻게 불렀어? Y2가 반응해서 뭐가 만들어졌나요? XY XY들이 왠지 막 NH3 느낌이 막 나죠. 오, 그렇네. 자, 그러면 X가 2개니까 앞에다가 2자 쓰죠. 네. 2, 3은 6, 이니까 앞에다가 3자 쓰죠. 개수비는 몰수비, 개몰 부분. 개몰 부분. 개수비는 몰수비. 진짜. 자, 그러면 처번날 한번 써볼까요? 맨 처음에 X2와 Y2가 몇 몰과 몇 몰이 들어있나요? 1몰과 3월. 4 보고 읽어주는 것도 못하실 거예요? 자, 여러분, 처음에 1몰과 4몰이 들어있는데 이들은 개수비 몇 대 몇으로만 반응한다는 거야. 1대 3. 누가 남아? 그저 옆에 거. Y. Y2. 그럼 누가 부족해? X. 그렇게 부족한 물질을 뭐라고 불러? 한 개만. 그렇지. 그럼 여기다가 반응하는 걸 쓰는 거야. 그럼 얘가 1몰이면 이거 3몰 반응하고 그리고 2몰이 만들어지는 거네? 그럼 반응해서 사라지는 거고 만들어지는 거야. 멋지게 이 정도 표시할 줄 알아요? 반응하면 사라지고 만들어지는 건 플러스 생기는 거죠. 안 해도 되는데 대박. 좀 멋지게 한번 한다면 그럼 나중에 갔어. X2는 없고요. Y2는 1몰이 남죠. 그러네. 그리고 XY3는 2몰이 생성이 되죠. 이렇게 꾸며 있어야 됩니다. 됐어요? 자, 그러니까 A 더하기 B는 이 시다 맞죠? 나에는 X2가 남아있다. 아이고 개소리죠? 누가 남아있나요? Y2가 남아있죠? 아니 저그 디귿을요 가대 나로 해야 되는데요 반응대 나로 풀었어요. 그래서 1대 2가 나와서. 아, 자, 전체 기체의 몰수는 가는 처번나의 처고요. 나는 나비 처번나의 나네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봐봐. 처음엔 전체 몰수가 몇 몰이야? 5몰. 나중에는 전체 몰수가 3몰. 그러니까 이들 몇 대 몇? 5대 3. 자, 처번나가 이렇게 쓰여 있나요? 베끼셨나요? 써 있나요? 여기 덧셈을 그래서 잘못했는데. 입에서 이상한 맛이 나서 가져와도 돼요? 어? 입에서 이상한 맛이 나. 네, 다녀오세요. 이나? 아니야. 변명이 갈수록 성의 없어지는 것 같지. 나도 물 마시고 자, 여러분. 싶은데. 오고! 다녀오세요. 지금 너네 봐봐. 이 처만나 꾸미는 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있고 쉬운 게 있는데 이건 기본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알아야 조금 어려운 걸 할 수 있죠. 그러면 이거보다 조금 어려운 게 이제 3번. 아 이거 진짜. 저 이거 저번 나 썼어요. 네, 처만나 썼어요. 근데 틀렸어요. 처만나 어디에 있어? 여기 있어요. 와, 겁나 성의 없다. 아니 지금 시간이 없어. 아 근데 틀린 것 같아요 저번 나도. 근데 뭔가 문제 풀 때 약간 저번 날을 이렇게 써야겠다는 생각을 잘 못하겠어. 그러니까 써서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 쓰고 있어. 이게 쓰고 해야 되는 게 쉬운 거부터 연습을 해야 어려운 거는 처만날 꼭 써야 됩니다. 안 쓰면 머리에서 물론 나는 처만나가 머리에 그려져. 그럼 머리로 다 해도 돼요. 와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안 쓰냐고. 자, 그러면 거기도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위에서 뭐가 나왔냐면 X2와 Y2가 반응해서 이게 반응 나왔어. 그래서 1대3으로 반응한다 그랬단 말이야. 그럼 여기도 제일 처음에 나와야 되는 거. 나와 있는 식들을 가지고 뭐를 맞추는 게 제일 우선입니까? 화학 반응식 꾸미기. 아하. 그러면 X2, Y4와 Z2가 만나가지고 뭐가 만들어졌니? Y2Z랑 X2가 만들어졌네요. X2랑 Y2Z가 만들어졌어. 자, 반응식 꾸미기. 예수 맞추기. 1, 1, 2. 자, 1, 2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아까는 몰수인데 몰수를 알려줬죠. 그런데 지금은 뭐로 알려줬어? 질량. 그러니까 저, 반, 나에서 이 반응한 자 이게 중요한 거야? 반응한 질량으로 먼저 풀 건데 그걸 풀어가지고 반응한 몰수와 연결하는 게 이제 너네들이 할 일인 거야. 그럼 반응한 질량 봐봐. 와우, A가 몇 g이고요? 8g이고요. B가 처음에 몇 g 들어갔나요? 24g이 들어갔어. 그런데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사람의 센스가 발휘가 되는데요. 아니, 그럼 우리는 분명히 하나와 두 개가 반응하면 둘 중에 하나는 빵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런데 누가 빵인지 알려주지 않았어.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그 옆에 거, 자 만들어진 걸 봐봐. 초반 나이 가니까 나중에 7g과 몇 g이 들어가 있는 거야? 9g. 자 이거는 아직 문제 푼 거 아닙니다. 표기만 한 거야. 아니 그럼 뭐야? X2가 7g이 만들어졌다고? 그러니까 반응한 곳에다가 X2 몇 g? 7g 한번 써보세요. 그 다음에 Y2Z도 9g이죠. 그럼 너네 봐라. 우리는 분명히 8g을 다 썼거나 24g을 다 썼거나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원리가 적용돼야 되냐면 질량 보존 법칙. 그럼 안 되는 거 먼저 해볼까? 이게 만약에 24g을 썼다면 질량 보존 따위 막 무시한 거죠. 왜? 벌써 더하기 한 게 넘어가죠. 그러니까 여기는 절대로 너 다 쓴 거 아니야. 누구를 다 쓸 수밖에 없다고요. 이거 8g을 다 썼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럼 그거에 맞춰서 질량 보존. 그러니까 옆에 있는 Z2도 몇 g? 8g. 그러면 매겨볼까요? 여기는 빵, 여기는 16g. 됐습니까? 이렇게 다 했어요? 네. 틀렸어요. 했는데 틀렸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아, 정신들인가봐요. 선생님 근데요 8g을 다 쓰잖아요. 8g을 다 쓰니까 1대1이니까 저기서 8g 된다 이렇게 풀어도 되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근데 나중이랑 처음이랑 비교해서 했는데요. 8g 아니요? 완전 틀렸죠. 야, 8g을 다 쓰는데 이게 1대1이면 말이 안 되죠. 왜? 개, 몰, 부, 붓까지는 맞지만 질량은 아니라고 했는데 거기다가 질량이 1대1이라고 말이 안 되죠. 지금 너 내가 여기 왜 8g이 들어간다고 했어? 질량 보존 법칙. 그러니까 질량 보존 법칙이 1대1이 질량 이거 보존이에요? 우연인 거예요? 네, 우연인 거죠. 그렇게 풀었지. 오 대박. 자, 그렇다면 여러분 처음이랑 나중이랑 질량 보존 법칙 써주세요. 당연하죠. 8 더하기 24는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다. 근데 그거 가지고는 누굴 다 반응했는지 찾아낼 수 없을걸요? 근데 그냥 그럴 것 같아. 자. 좋아요. 원래는 선생님이 설명했어요. 네. 자, 그렇다면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 지금은 이건 질량으로 푼 거잖아요. 근데 얘를 뭘로 연결해야 돼? 몰수. 그럼 반응한 몰수는 1대 2. 그러니까 결국 얘는 8g이 반응했는데 그게 몇 몰이라는 거야? 1몰. 그럼 여기도 8g이 반응했는데 이게 몇 몰이다? 1몰이다. 그럼 여기는 7g이 반응했는데 그게 몇 몰이다? 1몰이다. Y2Z는 9g이 반응했는데 그게 몇 몰이다? 2몰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머! 그럼 뭐야? X2Y4는 1몰이 8g이니까 분자량은 얼마? 분자량은 몇 몰의 질량이 분자량이죠? 1몰의 질량. 8g.
그러면 1몰이 8g이니까 X2Y4는 얼마라는 거야? 분자량 8. 아 그렇네. 나 자, Z2는 1몰이 8g이죠. 오늘 시험 봤어야겠어. Z2는 1몰이 8g이니까 Z2 분자량 8. 뭐야? 자, X2도 1몰이 7g이니까 X2 분자량 얼마? 7. 2몰이 9g이니까 Y2Z는 얼마? 4.5. 자, 그럼 원자량 구해볼까? 여러분, Z2가 8이죠. 그러니까 Z 원자량 얼마? 4. X2가 7이죠. X 원자량 얼마? 3.5. Z가 4죠? 네. 빨리 구해. 아 맞아요. Z가 4죠? Y2가 0.25. 0.5니까 Y는 0.25. 왠지 4배 하고 싶은 용구가 막 들어야 됩니다. 자, 이거 4배 하면 Y 원자량 얼마? 1. 자, 이거 4배 하면 얼마? 16. 자, 이거 4배 하면 얼마? 14. 떠오르는 거 있어 없어? 지랄하네 지랄하네. H. 원자량 14 질소. 어, 니네 이거 다시 시험 봐야 에이. 된다. 자, 원자량 1 얼마? H. 원자량 16 산소. 오. 여러분 앞에서 배운 거 까먹으시면 큰일 나요. 아 죄송합니다. 한번 까먹은 척 해봤어. 까먹은 척한 거야? 네. 이런 게 잘한다. 그런가 보나. 그럴 수도 있지. 너무 어려워. 여러분 이게 어려워요? 네. 자, 이거는 니네 집에 가서 영상 보고 영상 정지시켜놓고 연습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초반날 가장 기본입니다. 이거는 너무 쉬운 거고요. 이거는 물만 나왔잖아. 근데 이거는 뭐와 뭐를 연결하는 거야? 물과 질량을 연결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또 그거하고 똑같은 거 다음 장 넘겨서 5번 문제 볼까요? 아니 이거 왜 틀렸지 정말 화가 나네. 바보라서. 아 이거 발표를 지금. 자, 여러분 여기는 어? 신물 마시고 돼요. 식물. 너 네. 얼른 먹어. 야, 조금 아까 우리 물 마시러 애들 막 나갔다 오지 않았어요? 안 갔어요. 아. 자, 여러분. 지금 여기 보니까 EAB와 B2가 반응해서 EAB2가 만들어졌죠. 와우, 친절하게 다 알려졌네. 아니에요. EAB랑 B2가 만나서 EAB2가 뭐냐? 다. 야,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거기 한번 볼까요? 여기도 보니까 실험 1과 실험 2가 나왔죠.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실험 1을 통해서 뭔가를 알아낸 다음 실험 2를 풀어봐. 이런 뜻이죠. 자, 그렇다면 실험 1 A, B와 B2가 몇 대 몇의 질량의 B로 들어있는 거야? 7대 2. 어머! 그럼 반응한 게 얼마인지 모르는데 나 서반 나로 갔어. 그랬더니 얘네들은 아이고야 몇 대 몇이라고 나왔어? 7대 11이냐? 아 그렇네. 7대 11. 그러면 A, B가 남았으니까 아이고 B2는 다 썼네. 그럼 이거는 11이야. 여러분 우리는 원래 처음과 나중에 뭐가 보존돼야 돼? 질량이 보존돼야 되죠. 그런데 질량하고 이들은 질량이 아니라 질량의 비율이니까 보존이 안 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더블 해가지고 질량을 맞추면 되겠죠. 그럼 이건 7이니까 9, 9배. 7, 11이니까 얼마? 18. 2배 하면 되겠네? 그거 2배로 고쳐. 너는 14구나. 너는 4구나. 자, 그렇다면 질량 보존이 성립됐죠? 네. 그럼 이 얘기는 뭐야? 14, 7. 그럼 여기에다가 뭐라고 쓰면 돼? 자, 반응한 질량은 몇 그램? 7g 반응한 거죠. 그럼 B2는요? 4. 그럼 여기는 얼마? 11. 어머, 7대 4 대 11. 자, 이것도 그대로 들어갑니다. 질량이 나오면 이거를 뭐랑 연결한다고? 몰, 수랑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얘네들은 무슨 얘기야? 아니 질량이 7g인데 반응한 몰 수는 그럼 몇 몰이라고요? 2몰이 7g이라는 거야. 자, 다시 A, B는 2몰이 7g. 그럼 B2는 몇 몰이 4g? 1몰이 4g. 됐어요? 네. 그럼 여기는 A, B2는 2몰이 11g.
그럼 분자량 나오죠. 자, 또 써볼까요, 여러분? 분자량? 자, AB는 2몰이 7g이니까 AB는 얼마라는 거야? 3.5. 자, B2는 1몰이 4g이니까 B2는 4. B2는 4. 자, 그 다음에 2몰이 11g이니까 AB2는 얼마? 5.5. 여러분, 그럼 이제 원자량 계산할 수 있죠. 어때요? 패턴이 똑같죠? 이거는 그 어떤 문제든 다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B2가 4니까 B는 얼마? 2. AB가 3.5니까 A는 얼마? 1.5. 이게 계산 못 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하지요? 네. 자, 이것도 왠지 4배를 하고 싶은 욕망이 막 4배가 아니라 이건 몇 배요 이거? 겁나 크네. 하지 말자. 자, 그러면요. 지금 여기는 얘네들 이렇게 풀었어.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실을 알아냈냐면 7대 4대 11의 질량의 비율을 반응한다는 사실을 알았어. 그죠? 네. 그리고 분자량도 알고 원자량도 알았어. 그럼 거기서 풀 수 있는 게 뭐야? 기억번. 아니 이거 아직 모르네. 디귿번. 원자량의 비율은 A 대 B는 몇 대 몇이다? 3대 4다. 맞아. 디귿번 맞아. 자, 그럼 이번에는 아유 서만날 하나 더 풀어야겠네. 하나 더 풀어야겠네. 자, 해봐봐. 어머, 2대 1, x 대 y야. 그런데 아까와 똑같네. 누가 다 썼는지 안 알려줬네. 그럼 그걸 니네가 어떻게 하는 거야? 파악하라는 거네. 자, 여러분. 지금 여기는 AB랑 B2랑 반응해가지고 AB2가 되는 건데 그냥 선생이니까 이렇게 그냥 2번 쓰는 거예요. 얘네들 뭐 1번은 한 번만 써도 되겠죠? 자, 처음에 얘네들 몇 대 몇이 있는 거야? 2대 1. 그리고 반응하는 건 몇 대 몇을 반응한다고 했어? 7대 4. 이게 질량의 비율이니까 질량의 비율을 쓰는 거야? 7대 4. 그런데 아마 선생님 숫자가 왜 이래요? 자,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 2대 1. 보기 좋은 숫자로 이거는 비율이니까 어떻게 해주면 돼? 바꿔주면 되죠. 어떤 숫자로 바꾸면 숫자가 이쁠 것 같아요? 아, 얼마? 4로 바꾸고 8로 바꾸면 숫자 따지기 졸라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비율은 내 맘대로 막 바꿔도 돼요. 오케이? 아이고, 그럼 얘가 8이 있고 얘가 4가 있는디 7대 4로 반응하는데 누가 나와요? 제가 쟤는 아무도 몰라요. AB 앞에 거, 그렇지. AB가 얼마큼 남아요? 1. 1. 그럼 당연하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얘네들, 와, 7, 4 반응했으니까 얼마야? 11이잖아. 그러면 이제 다 풀 수 있네요. 자, 누가 남는다고요? AB가 남는다고요. 딱 나오네요. 어때? 얘랑 패턴 똑같죠? 그 다음에 x분의 y는 얼마네요? 11. 그렇지. x와 y는 1분의 11이죠. 좀 춥네요. 덥지 않나요? 어머. 네 옷을 벗어서 나한테 주면 되겠다. 벗어? 안 돼요. 네, 벗어. 안 되겠다. 저 왜 여기까지 제대로 X가 벗어서 써 입고 있을까요? 있을래요? 진짜? 아깝다.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연습해야 되는 거야. 1분의 11이 11인데. 아니야, 디귿이었어. 근데 왜 Y는 난 10으로 했지? 원자량 안 돼. 뭐? y를 뭐로 했다고? 10으로 했어. 무슨 소리죠? 왜 그랬어? 자, 됐어요, 여러분? 자, 또 똑같은 거 또 해볼까요? 자, 6번. 6번에 내가 혹시 하나는 풀어주지 않았어요? 실험 1 해주셨어요. 실험 1 해줬죠? 네. 근데 장렬하게 틀렸다. 그러니까 실험 2는 실험 1과 똑같은 패턴으로 들어가죠. 왜? 야, 바닥에다 던져. 와, 인성. 인성이 없네. 아니, 실명제가 야, 어차피 녹으면 뭐 물 댔다가 말아봤지, 지가 뭐. 그래. 네, 그런 프랑 저게 현아의 독이 들어있어. 위험차에 독을 탔어. 우와. 시간 왜 뭐라고? 시간이 되게 안 간다고? 좀안 가는 거. 오늘 저희가 시험을 너무 짧게 봐가지고. 네, 항상 일부러 그런 건데요. 문제 풀으려고. 내가 다 틀려가지고. 너무 좋아요. 보통 동네 원래 이렇게 다 틀려요. 저희가 좀 유난히. 아니, 여기 원래 틀리는 부분이요. 야, 이거를 처음에 배워가지고 이거 처음부터 막 다 풀면 이게 중학교 거지 고등학교 거겠어?
그리고 여기는 너네 봐봐. 다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거 생각하는 능력은 너네들이 키우는 거야. 영상 보시고 집에 집에 가서 일시정지 눌러놓고 다시 한번 풀고 네. 그게 너네들 공부하는 노력을 하는 거야.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보세요. 자, 6번을 보니까 처발. 그래요. 처봤나? 자, 왼쪽에 첫 번째 걸 했단 말이야. 근데 그것도 이제 풀어야 문제가 풀리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H2와 O2를 처음에 넣었어. 그럼 얘가 뭐가 만들어질지 봐. 그럼 또 한 단계가 업된 거야. 다른 것들은 이렇게 반응식을 전체적으로 알려줬는데 얘는 뭐가 만들어질지 니네가 알아서 생각하고 풀어. 이거잖아요. 그런데 수소가 산소랑 반응한 건 수소가 탄 거죠. 그럼 무조건 뭐가 만들어져? 오케이, 물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개수 맞추기 하면 2대 1대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옆에 것도 봐봐. CH4하고 뭐가 들어갔어? O2. 그럼 이것도 역시 CH4가 타는 거네요. 그럼 C가 타면 뭐 나온다고요? CO2. 이거 중학교 3학년 과정이에요. H가 타면 뭐가 나온다고요? H2예요. 개수 맞추기 하나 4개인데 2개야. 그러니까 앞에다 이자 쓰고 5가 2개에다가 또 2개니까 4개야. 그럼 여기도 앞에다가 이자 쓰고 그러면 딱 맞죠. 됐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왼쪽 거랑 오른쪽 거랑 알려준 게 바로 뭐야? 반응 전과 반응 후를 알려줬죠. 여러분 지금 여기에 차 1g, xg 반 몰라. 그런데 나를 갔어. 자, 나를 갔더니 누가 다 썼다고 누구를 다 썼다고 알려준 거야. 남은 게 O2가 남았다고 그랬죠. 그럼 H2 밑에다 뭐라고 쓰면 돼? 빵. 이렇게 써야죠. 왜? 남아있는 게 O2랑 뭐니까? H2니까. 어머, 근데요, 따로따로 알려준 게 아니라 한꺼번에 알려줬어요. 그런데 한꺼번에 알려주면 우리는 무슨 보존 법칙이 성립할까요? 질량 보존 법칙. 그럼 1 더하기 x는 10.6. 그러니까 x가 얼마라고요? 9.6. 그렇지, 9.6g. 와, 그럼 뭐야? 여기 1g 다 썼다. 자, 여러분, 이거 1g 다 썼다. 이거 질량이죠? 그럼 이걸 뭘로 바꿔야 돼? 몰수. 그런데 H2니까 아까는 뭔지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이걸 2몰이라고 했잖아. 그런데 우리는 H2의 분자량을 알죠? 자, H2 분자량 얼마야? 2. 그렇죠. 그럼 1g이면 몇 몰? 0.5. 0.5. 죄송해요. 자, 0.5몰 이렇게 되죠. 엄마, 그럼 얘네들이 반응하는 몰수의 비율은 1대 1대 2잖아. 그럼 얘가 0.5몰 반응하면 얘는 몇 몰 반응? 0.25몰 반응. 이거는 0.5몰 반응이죠. 오케이? 그럼 봐. 몰수와 질량을 연결하죠. 그럼 여기는 산소는 0.25몰이 몇 g이니? 산소 분자량 유의는 얼마? 16. O2니까 얼마? 32. 32. 그럼 32면 0.25몰이 몇 g? 8g. 오케이. 그럼 이쪽은 뭐 그냥 계산 안 해도 1 더하기 8은 얼마? 9g. 그럼 봐봐. 9.6g 있었는데 산소 8g 반응했죠. 그럼 몇 g 남아? 1.6g 남아? 아이고, 여기는 얼마요? 9g이야. 완전 딱 다 맞아 들어갔죠. 그럼 여기도 한번 이렇게 블록 맞추듯 다 맞춰볼까요? 자, 이번에는 메테인 2.4g과 Yg 똑같습니다. 풀어가는 거. 그러니까 내가 하나 풀어주고 너네가 풀어오라고 한 거잖아. 네. 됐어요. 어머. 자, 그럼 이제 거기도 마찬가지야. CH4, CO2, H2. 아마 산소 빵이다. 그럼 이걸 내려서 빵 먼저 써요. 빵. 그리고 전체가 몇 g이라고 나온 거야? 8.8g. 그러면 2.4 더하기 Y는 8.8. 그럼 Y는 얼마? 6.4. 맞지 않아요? 아, 네. 아니, 제가 빼기를 못해가지고요. 자, 6.4g. 그럼 얘 아까도 마찬가지죠. 반응한 거 이거 몇 g? 6.4g. 그럼 이거 뭘로 바꿔? 몰수로 냉큼 바꾸죠. 자, O2는 분자량 32. 6.4g이면 점이 없으면 2몰. 0.2몰. 그렇지. 어머, 숫자도 땡큐인데. 얘 0.2몰이죠. 1대 2대 1대 2의 몰수비.
그럼 왼쪽에 반응한 메테인은 몇 몰? 0.1몰. 여기는 0.1몰. 여기는 0.2몰. 그럼 얘를 또 뭐랑 연결해? 질량과 연결해. 왜? 그래야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자, 메테인 분자량 16. 그러니까 0.1몰은 1.6g.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계속 몰수 질량 바꾸는 걸 계속 연습하는 거야. 아하. 자, 그러면 여기는 이산화탄소는 분자량이 얼마? 44니까 0.1몰은 그렇지! 물은 분자량이 얼마니까? 18이니까 0.2몰은 3.6g. 아, 계산 못하는 거예요? 아, 바로 안 나와. 자, 내려볼까요, 또? 그럼 메테인은 2.4g 반응했는데 1.6g, 아니 2.4g 있었는데 1.6g이 남았어? 아니, 반응했어? 0.8g. 그럼 얘는 빵이고 이거 그대로 내리면 되죠. 얘는 4.4g, 3.6g. 반응 끝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중학교하고는 완전 다르죠. 중학교는 A 하면 A만 나오고 B 하면 B만 나오는데 그렇게 나오는 앙금도 못 외워갖고 틀리고 이것들아. 아니 저 모델 스템 아니, 저 아니에요. 열심히 외우는데 예상치 못하는. 어머 지랄하네 지금 장난해? 뭔데? 나 일반 아이오딘 일반 아이오딘이나 있잖아. 이온이라 일반 써야 되는데 키워. 아이오딘이라 썼는데. 너 이런 거 집에 여기까지 와? 한참 붙인다 우리 얼마나 했어? 를 막고 인정수식 있을 얘기하면 안 되지. 여기 아직 안 받았지. 안 봤어? 미안.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얘들아. 내 그걸 까먹을 수도 있지 않아 집에서. 일본 애들은 1번부터 현아야 왜 그래? 그리는. 야, 일본 자. 진짜? 1번, 2번은 솔직히 맞아요. 아니, 왜냐면 그래서 그 이온이 바뀌는 첫 번째가 전자가 있잖아. 10개라고 생각해. 그냥 그렇지. 자 기억번 x 대 y는 3대 2다. 여러분 맞아요. x 대 y는 3대 2다. 딱 맞네요. 자 그다음 D번 2에서 반응한 메테인의 분자는 몇 몰이니? 메테인은 몇 몰인가요? 0.1몰. 이렇게 풀어놓으면 다 나오는 거죠. 오. 생성된 물의 질량은 1, 2, 2의 2배네. 자 생성된 물의 질량 여기 1은 몇 그램 생성됐어? 9g. 2는 3.6g. 2배는 뭐 개소리군요. 뭐 이런 거죠. 아닌가? 0.3. 아유 됐어요. 몇 개냐가 뭐 중요 아닌 게 중요하죠. 자 어때요? 머리 여러분 지금 이런 것들은요 사고를 하는 거죠 사고. 전멸이요. 외우는 거 다음 아니고요. 페이지 전멸이요. 저희 사고력도 딸리고 기억력도 다음 딸리고. 페이지는 사실 조금 하나 더 설명해야 되는데 아. 그냥 풀으라고 했더니 막 전멸한 거예요. 내가 저 여자 여기서 하나 맞았어요. 다른 거 다 틀렸는데. 아니 뭔 자. 말인지 모르겠어요. 너네는 국어를 못하는 거죠? 저 그거 자. 백종이나 여러분 지금 이거 한번 볼까요? 프를 해달라고. 자 이게 처반나 유형이었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어떤 거냐면 자 A와 B가 반응해서 C가 만들어지는 어떤 반응이 있어. 그럼 맨날 식을 쓰죠. 근데 이제까지는 그냥 A랑 B랑 확 섞어가지고 반응을 시킨 거죠. 그런데 자 띵키 이번에는 야 A를 이따만큼 준비할 거야. A만큼. 그런데 여기다가 B를 이번에는 조금 넣은 거야. 조금 또 넣을 거야. 그러니까 A는 한꺼번에 많은 양을 넣고 B를 조금씩 집어넣는 거야. 그럼 상상해봐. 맨 처음에 B가 조금 들어갔을 때는 B 다 쓰겠죠. 그리고 A가 남겠죠. 그런데 B를 계속 넣다 보면 언젠가는 B도 다 반응하고 A도 다 반응하는 시점에 도달하겠죠. 예. 자, 상황 이해되나요? You know? 네. What do you think about? 네? What do you think about? 잘 보고 있어. 화학이. 자 다시 내가 이걸 A를 크게 쓴 건 처음엔 A가 많았다는 뜻입니다. 자 처음에 A가 많았어. 그럼 맨 처음에 누구만 있는 거야? A만 있는 거죠? 이 용기 안에. 그런데 여기다 B를 조금 집어넣었어. 자 상황 설명. 그러면 B는 다 쓰고 C 조금 만들어지겠죠? 그럼 A는 남고. 이게 처음 상황이야. 그런데 B를 계속 넣어서 또 넣고 더 넣고 더 넣으면 A가 점점 줄어들겠죠. 그럼 결국 언젠가는 이라는 거야. 언젠가는 A도 얘라마 무슨 생각하냐? 다 쓰고 B는 다 쓰죠?
그리고 뭐만 남아 있는 거야? C만 남아 있죠. 그런데 이 나쁜 애가 여기다가 B를 계속 집어넣는 거야. 그럼 얘는 병신이죠. 이제 누가 없어? 애가 없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라는 거야. A가 없으니까 더 이상 C 늘어나 안 늘어나? 안 늘어나지만 여전히 C는 있겠죠. 그럼 그 점 이후로 넣어준 B는 그대로 남아있겠죠. 오케이?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그래프 하나를 그려볼까요? 야, 아니 C의 양을 생각해봐. C의 양. 이제는 하는 게 없어서. 자, C의 양의 그래프를 한번 볼 거야. 그럼 여기 조금씩 누구를 첨가했어? B를 첨가했죠? 네. 첨가한 B의 양에 따라서 C의 양을 보면 처음에 C는 0부터 시작하죠? 점점 늘어나죠? 그런데 자 A도 사라지고 B도 사라지고 누구만 남았어? C만 남았죠? 이런 점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완결점이라고 부릅니다. A, B가 모두 다 반응해서 사라졌어. 무슨 점? 완결점. 그럼 완결점까지는 C가 늘어나죠. 그런데 완결점 이후로는 더 이상 C가 늘어나 안 늘어나? 안 늘어나죠. 그럼 이걸 딱 보고 어머 여기 다 썼네 처음에 있던 거. 자 그럼 이 지점에서 누구만 존재한다고요? C만. 그 앞 지점에서는 남은 A와 C가. 그 뒤에서는 아이고 뻘짓해서 B가 막 들어갔죠. 그러니까 들어가도 반응 안 한 B와 C가 존재하죠. 그럼 맨 처음에는 C는 없지만 누가 있는 거야? A만 있는 거죠. 이 상황을 생각해야 되는 거야. 사랑이요? 상황. 연애하고 싶어? 지금 사랑이 막 뇌에 꽉 차 있는 거야. 외로워. 됐나 여러분? 그럼 너네 봐봐. 아니 그럼 지금은 세로축을 뭐만 했어? C만 써놨죠. 그런데 세로축을 바꿔볼 거야. 에? 어떻게 바꿀 거니? 똑같은 거야. 전체로 바꿀 거야. 그러면 전체 뭐 몰수라고 해도 되고 질량이라고 해도 되고 부피라고 해도 되고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니? 처음엔 누구만 있었다고요? A만. 그러니까 처음엔 A만 있었어. 그럼 A가 이만큼 있었겠네. 오케이? 그러면 얘가 A는 줄어들고 누가 늘어나? C가 늘어나죠. 그럼 완결점엔 누구만 있다고요? C만 있다고요. 그럼 그래프가 점점 변하겠죠? 안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점점 변해갖고 완결점에서 누구만 있다고요? C만 있다고요. 그러다가 그래프가 휙 꺾여버렸어. 여기가 완결점이구나. 금방 할 수 있죠. 자, 그래프가 꺾이는 지점이 바로 뭐라고요? 완결점. 왜? 여기서는 A씨가 있는 거고 여기서는 B씨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상황 생각해봐. 자, 여기는 누가 사라지고 누가 늘어나는 거야? A가 사라지고 C가 늘어나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상황 설명을 하는 거야. 어차피 B는 오자마자 반응이 다 사라지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대빵수양이 나옵니다. A 요만큼이 숫자가 1이라고 써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맨 처음에 A는 1몰이 들어있었어. 그런데 A가 다 사라지는 시점에 C가 3몰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해봐. 그럼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A 1몰이 몽땅 다 반응하면 C는 몇 몰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3몰. 그러면 A와 C의 개수의 비율이 몇 대 몇이란 뜻일까요? 1대 3. 그러니까 너네 봐봐. 내가 쉬운 거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건 상황 설명을 하는 거야. 상황. 자, 상황을 내가 어떻게 설명했나요? 맨 처음엔 A가 있었죠. 그럼 A가 사라지고 몽땅 다 사라지고 C만 남은 지점이 완결점. 그럼 A 1몰이 몽땅 다 사라졌더니 C는 몇 몰이 만들어졌대? 3몰. 그럼 얘네들의 개수의 비율은 몇 대 몇이라는 뜻인 거야? 1대 3이다. 그러면 그때 첨가한
조금씩 첨가한 B의 양이야. 그럼 완결점에서 첨가한 B의 양을 봤더니 2몰이야.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 A 1몰과 B 2몰이 반응하면 C 몇 몰이 만들어진다는 뜻이야? 3몰이 만들어진다는 뜻이죠. 아이고. 여러분 중학교 2학년 정도면 이 정도는 이해하셔야 됩니다. 6학년도 다 이해합니다. 그냥 5학년 걔네 할게요. 똑똑한 애들. 아, 니네는 안 똑똑한 것 같고요. 네. 바보군요. 네. 바보는 10번 보시면 돼요. 아 진짜. 진짜. 자, 여러분 이거는 상황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요. 어려운 걸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거 내가 아까 말했어. 이런 게 국어입니다. 문장을 읽고 그 상황을 파악하는 거죠. 너네 그런 거 알죠? 똑같은 문장 읽고도 누구는 아는데 누구는 모르는 거? 동화책을 읽었어. 누구는 읽은 걸로 끝나는데 누구는 그거를 친구한테 얘기해 주죠. 왜요? 뭐예요? 엄마한테 엄마 책을 읽었는데 이런 내용이었어. 아, 재밌었나 보네. 여러분 책을 10권을 읽었어. 읽은 걸로 끝나고 내용을 하나도 기억 못하는 사람 있죠. 그럼 안 되죠. 당연하죠. 이게 바로 그런 거야. 어떤 글을 읽거나 설명을 들었을 때 그걸 내가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노술쌤이 그 책 2번씩 읽으려 했어. 왜? 한 번 읽으면 모르니까. 맞아요. 2번씩 읽으려 했어. 누가? 근데 어차피 알면 한 번 읽어도 알아요. 자, 그렇다면 맨 처음엔 누구만 있다고요? A만. 완결점에선 누구만 있다고요? C만. 그런데 그때 반응한 B가 이렇게 주어지죠. 그게 바로 그 문제입니다. 이거요? 네, 7번 문제. 아니야. 8번 문제. 네? 아니 연결되는 거야, 7번, 8번은? 네. 자, 7번은 세로축이 뭐야? 생성된 물질. 내가 아까 얘기한 C. 7번 먼저 봐봐. 생성된 물질. 누구에 관한 것만 써놓은 거야? H2. 그러면 H2가 몇 밀리리터 만들어졌다고 나왔어요? 72ml. 그러면 선생님이 맨날 강조했잖아. 에휴, 이렇게 72ml가 나왔으면 냉큼 얘를 뭘로 고친다고요? 몰수로 고치는 거죠. 오케이? 그럼 72ml를 몰수로 고칠 건데 거기 단 봐봐. 1ml 아니야. 1몰은 몇 리터다? 24. 24리터. 여러분 1몰이 24리터죠. 그냥 숫자로 말하면 얼마가 되는 거야? 3. 그런데 여기는 리터고 여기는 밀리리터죠. 그러니까 밀리리터를 리터로 고치면 앞으로 점 몇 개 가는 거야? 3개. 0.003몰. 자, 거기 볼까요? 염산과 마그네슘이 반응해서 H2와 MgCl2가 만들어지는 개수를 다 써줬죠. 보니까 수소 1, 개수 앞에 HCl 2. 그럼 너네 봐봐. H2가 0.003몰 만들어졌죠. 그러면 너무나 당연하게 그때 반응한 HCl은 몇 배? 2배. 그러니까 HCl은 몇 몰 반응한 거야? 0.006몰 반응한 거죠.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답이 얼마가 되는 거야? 0.006이 되는 거죠. 쉬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쉬우려면 지금 설명한 이런 상황을 이해해야 되겠죠. 자, 문제를 읽어볼게요. 그림은 염산 0.1리터에다가 마그네슘의 질량을 조금씩 첨가한 거야. 마그네슘의 질량을 달리해서 넣었다는 게 무슨 말이야? 그래프 보니까 마그네슘 점점 늘어났죠. 조금씩 첨가한 마그네슘의 양에 따라서 그럼 마그네슘은 계속 들어갔잖아. 여러분, 마그네슘은 계속 들어갔잖아. 그런데 수소기체가 늘어나다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은 이유가 뭐야? 처음에 있었던 없어졌어요. 그렇지. 누가 다 사라진 거야? 처음에 누가 있었어? HCl.
제가 뭐라 그랬냐? HCl. 처음에 있었던 HCl이 다 사라진 거야. 오케이? 그럼 마그네슘이 아무리 들어가도 수소기체가 0.003몰이 생길 만큼만 염산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소기체가 0.003몰이 생길 만큼만 HCl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들의 몰수의 비율이 몇 대 몇이니까? 1대2니까 처음에 있었던 HCl 몰수도 몇 몰이다? 0.006몰이다. 됐어요? 네. 자, 그럼 이제 그 밑으로 가볼까요? 자, 그 밑으로 가보니까 맨 처음에 그래프 봐봐. 아이고, 그래프 봐봐. 처음에 누구만 있다고요? 자, 뭐에다 뭘 넣나 봐봐. 1리터 A2가 들어있는 실린더에다가 B2를 부피를 달리해서라는 말이 바로 무슨 말이야? 조금씩 첨가했더니 넣어준 B2의 부피에 따른 전체 기체의 부피를 나타낸 거죠. 그럼 맨 처음에는 누구만 있다고요? 거기다 이렇게 동그라미 쳐서 맨 처음에 누구만 있다고요? A만 있고요. 완결점에서는 누구만 있다고요? 니네는 거기는 A가 아니라 A2니까 A2라고 써야 되겠죠? 자, 처음엔 누구만 있고요? A2만 있고요. 거기다 쓰시는 거야. 자, 완결점에서는 누구만 있다고요? 뭐라고? 완결점에서는 누구만 있다고요? 대답을 안 하네. 완결점에서는 완결점에서는 X만 있죠? 그럴 때 들어간 B2가 얼마라고요? 3. 그렇지. 그러니까 그 앞에 개수를 쓸 수 있죠. 자, 처음에 들어있던 A2는 1리터고요. 완결점에서 들어간 B2는 몇 리터라고요? 3리터고요. 그리고 그때 만들어진 X는 몇 리터라고요? 1리터라고요. 어머! 그럼 이들이 반응한 부피의 비율은 1대 3대이네. 그럼 부피 비는 건 무엇의 비율이네? 몰수비니까 앞에다가 이렇게 이쁘게 1, 3이 이렇게 쓰면 되겠죠. 네. 됐슈? 어머, 그럼 X가 뭔가? 자, X는 A와 B로 이루어진 거죠. 그럼 너네 봐봐. 왼쪽에 A가 2개니까 오른쪽에도 A가 2개니까 딱 맞죠? 그럼 왼쪽에 B가 6개죠? 그럼 여기도 6개여야 되니까 B는 몇 개? 그렇지. 그러니까 X는 AB3. 이게 어렵다고요? 네. 어머. 자, 설명 5번 들으세요. 네. 네, 진짜입니다. 여기는요, 이해가 최우선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기억번 맞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얘네들이 이제 몇 대 몇으로 반응한다는 사실을 알았어. 1대 3대 2로 반응한다는 사실을 알았죠. 그리고 나서 가지점을 물어본 거야. 그럼 가지점은 B2가 몇 리터 밖에 안 들어온 거야. 2리터 밖에 안 들어왔죠. 자, 가지점은 B2가 2리터 밖에 안 들어온 거야. 그럼 완결점 전이니까 누구를 다 쓸 수밖에 없어. 아이고, 완결점 전인데요. B2를 다 쓸 수밖에 없죠. 그러면 얘가 2리터 다 쓰이는 거야. 그런데 얘네들은 몇 대 몇으로 반응한다고요? 1대 3. 그러니까 그럼 A가 남을 건데 얘는, 자, 너네 이거 봐봐. 이것의 몇 분의 1만 반응하는 거야? 3분의 1. 그러니까 반응한 게 2니까 2의 3분의 1이니까 얼마큼 반응하는 거야? 3분의 2가 반응하죠. 그럼 거기 있는 AB3는 이것의 2배만큼 반응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3분의 3. 그럼 내려와. A2가 1리터 있었는데 3분의 2가 반응해서 사라졌으니까 남은 것은 3분의 1리터. 그럼 여기에서 B2는 빵이구만. 만들어진 X는 3분의 4리터. 그러니까 지금 처반나가 또 여기에 또 그대로 나오죠. 그러니까 니은번 가에서 반응 후에 실린더에 들어있는 X의 몰수는 A2의 2배다가 아니라 4배다. 됐슈? 네. 자, 그럼 디귿번. 자, 이번엔 나지점이야. 어머, 완결점이네? 우리 완결점은 땡큐죠. 자, 여러분, 완결점은 A는 1리터고 B는 3리터가 다 들어간 거죠. 네. 그러면 나 몇 대 몇으로 반응해? 1대 3. 뭐야? 완결점은 당연히 얘 3 다 반응하죠. 그리고 뭐만 있어? 2. 그러니까 빵빵
이 무슨 점이니까? 완결점이니까. 어머, 그러면 반응 전에는 총 몇 리터인데요? 4리터. 반응 후에는 몇 리터밖에 없어? 2리터. 어머, 그런데 디귿번에 뭘 물어봤나 봐봐. 별표 밀도. 아니 선생님,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어떻게 알아요? 자, 질량 보존. 그럼 반응 전후에 뭐는 보존이 돼? 질량은 보존이 되죠. 자,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야. 그런데 질량은 보존이니까 질량이 반응 전에 똑같다는 거죠. 네. 그럼 밀도와 부피는 어떤 관계? 비례. 반비례. 이런 걸 두 번 해봐라 큰일 나죠. 반비례. 정연아, 밀도와 부피는 어떤 관계야? 알죠? 네. 자, 그럼 부피가 4대 2니까 밀도는 몇 대면? 1대 2. 자, 밀도가 몇 대 몇이라고요? 그러니까 1대 2. 그러니까 반응 후 밀도가 반응 전 밀도의 몇 배다? 2배다. 여러분, 조건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부피, 질량, 몰수, 부피. 오늘 밀도까지 등장했네요. 3번인가? 잠깐 쉬는 것을 어떻게 끝났어요. 끝났어요? 여기 물린 거. 아닌가? 끝났어요? 아니다. 나 지난번부터 계속 그러지. 자, 여러분 어때요? 별거 없죠? 하지만 조금은 별게 있어. 영상 듣기 연산? 전혀 또 뭐야? 맞아. 영상 들을 때 내 얼굴 감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뭐야 문제 더 있는데? 아, 이건 안 볼 거예요. 잠깐 쉬는 자, 뭘로 뭐? 잠깐 쉬는 시간 같은 소리 하고 그 있는 건데. 제 머리에 그 과부하. 아, 봐봐, 이런 거 하죠? 아니야, 이제 저 아까 저거 안 했잖아, 이거. 자, 하나 안 하고 넘어갔잖아요. 아 이게 포도당 그게 이거를 여기다 쓰시면 돼요. 뭘? 자, 그럼 이건 포도당 식이 아닌가? 아니 상관없어, 맞아. 아, 근데 이제 이 내용이 이게 아닌 거죠. 아. 자, 37쪽에 용익의 농도 거기 한번 봅시다. 이거 뭘 써버렸는데. 잠깐만 쉬어볼까? 네. 그냥 칠판을 지워야 하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 또 가는데. 너 생각보다 티 안 나다. 머리 안 감은 어. 자, 아, 원래 머리 뭐 했는데? 아침에 감는데 오늘 안 감았어. 그다음. 자, 야 근데 얘랑 여러분. 어? 우리는 멀롱도 한번 볼까? 멀롱도. 감는데? 아니 저거 하는데 똥 물이. 근데 별로 안 걸리지? 야, 선생님 얘기하면 돼. 이거 지들 얘기하면 지랄지랄 그냥. 선생님. 자, 멀롱도는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에 뭘 쓰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 뭘 할 거냐면, 야 그래? 아니 그러면 0.1몰 포도당 수용액이 있어. 아니 0.1몰 포도당 수용액 1리터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럼 니네들이 준비해야 될 게 바로 뭐야? 포도당 수용액이니까 포도당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럼 포도당이 담겨있는 병에서 포도당을 꺼내야 돼. 그럼 몇 g을 꺼낼 거니?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게 무조건 계산이 제일 먼저 들어가는 거야. 필요한 포도당의 양을 계산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문제에서 나오지만 실제로 부동경 이런 걸 실험을 하죠. 필요한 포도당의 양을 어떻게 한다고요? 계산을 하죠. 그럼 포도당 양, 와 이거 뭐냐? 여기 M에 M 알려줬어. 부피에 V를 알려줬어. 그럼 뮤비를 알려줬으니까 무엇을 구하라는 뜻이야? 노래를 구하라는 거죠? 노래? 포도당이 노래가 뭐였지? 노래? 뭐라고? 아 뮤비. 자, 노래는 뮤비죠. 그러니까 뮤비 그럼 얘네들 얼마가 되는 거야? 0.1 곱하기 1이죠. 네. 그러니까 포도당 몇 몰이 필요한 거야? 0.1몰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포도당을 0.1몰로 잴 수 없죠. 그럼 포도당을 잴 때는 뭘로 재야 돼? 그람으로 재야 되겠죠. 자, 포도당 화학식량 얼마죠, 여러분? 자, 포도당 화학식량 180. 아 맞다. 아이고, 물어봤어야 되는데 이것들이 벌써 앞에 거 다 까먹고 이거 큰일 났네? 언니 기억났어요. 야, 언제나 문장을 까먹고 이러면 안 돼. 나 기억하네요. 자, 그럼 포도당 0.1몰은 몇 g이라고요? 18. 18g. 그러니까 저울로 18g을 잘
포장이 뭔지 아니 쟤만 이상한 거예요. 저희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었어요. 그니까요. 저희와 전혀 상의되지 않은 애들이 그런 나 답변. 전화야 어쩔 거야. 자, 세컨드. 그럼 포도당 18g을 녹여가지고 1리터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이때 도구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그럼 어떤 도구가 등장을 하냐면, 자, 모가지가 길어요. 길이야. 얇고 길어요. 카리나. 그리고 밑에 이렇게 생긴 플라스크가 있어요. 해야 네, 돼. 자, 여러분. 이런 거 삼각 플라스크도 있고요. 둥근 플라스크도 있죠. 그런데 얘의 특징은 모가지가 얇고 길어요. 그래요? 네, 이게 특징이야. 있어. 자, 그려져 있습니다. 아하. 그리고 중간에 선 하나가 있어요. 그럼 이런 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그 선을 그냥 표선이라고 부르고요. 그럼 이런 플라스크 이름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거는 여기에 이렇게 표선이 있고 여기 1리터 딱 써 있잖아요. 1리터를 담으려면 여기 표선까지 딱 넣잖아? 그럼 이게 딱 1리터야. 그럼 500ml라고 써 있어. 그럼 사이즈가 작겠죠? 그럼 표선까지 넣으면 500ml야. 와우. 그럼 이렇게 딱 특정한 뭐만 담을 수 있는 거야? 특정한 부피만 담아놓는 플라스크. 그러니까 이 친구 이름이 무슨 플라스크겠어? 부피 플라스크. 저것밖에 문제요? 네. 왜 눈금이 없어? 근데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말해요? 그냥 눈금 다 달아놓고 여러 개 측정할 수 있게 해줘. 왜냐면 이거는 그것만 담아놓는 용도니까. 딱 그것만. 1회용이에요. 이래요? 1리터를 딱 담아놓게 만든 그거 하는 거 용도니까. 500ml 하면 좋을 텐데. 아 이거요? 네. 그럼 안 됩니다. 왜냐면 500이면 1리터 여기면 500이면 여기 어디쯤 500 있죠? 네. 이렇게 넓으면 정확하게 양을 측정하기가 어려워요. 너네 봐. 물을 담을 때 비커에다가 여기가 이렇게 500 이렇게 써 있어. 그럼 니네들 여기다 정확하게 500을 담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러면 이게 조금 올라오죠. 조금 내려갈 수도 있죠. 네. 넓을수록 그 조금의 오차에 의한 전체 오차가 커지죠. 그래서 이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목이 얇아야 됩니다. 그래서 삼각 플라스크도 목이 얇은 거예요? 네, 그 위쪽은 플라스크는 다 목이 얇죠. 그러니까 이런 거야. 삼각 플라스크는 물론 그렇게 정확한 양을 재는 용도로 쓰이는 도구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정확한 양을 재는 도구들은 절대로 넓지 않습니다. 다 좁아요. 그게 바로 오차를 줄이기. 아 스포이드. 전혀 오차를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죠. 하야. 자, 그거에 집중을 하면 선생님이 말이 안 들리는 거 아시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두 번째, 이제 이 용기를 사용할 거야.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죠. 우리는 분명 28g을 녹여서 1리터를 만들어야 되는 말이야. 그런데 18g을 여기다가 직접 넣잖아요. 얘는 목이 얇고 길기 때문에 져서 녹일 수가 없습니다. 너네 좁은 곳에다가 뭘 넣어서 이렇게 젓는 게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죠. 저어야 녹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불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18g을 직접 넣는 게 아니라 일단 다른 데 녹여서 여기다가 부어주는 거야. 섞으면 안 돼요?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그게 잘 안 녹는다니까요. 이게 흔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내가 지금 뭐라고 그랬어? 잘안 녹는. 잘 안 녹는다고요. 니네 꿀에다가 물 넣고 흔들면 그게 녹을 것 같아? 안 녹아요. 저어야 녹죠. 제발 니네들의 생각을 가미하지 말라고요. 어디서 뭣도 안 해본 것들이 지랄들이야. 이거보다 먹었다. 아니 근데 진짜 아니 숟가락으로 사면 될지는. 이거 너네 집에서 심지어 설탕을 녹여도요. 넣고 흔들면 잘 안 녹아요. 그러면요. 아니 못 써. 아니 근데 제가 잘 썩기가 힘드니까. 그래 이것들아. 근데 선생님 저걸 그냥 가만히 오래 두면 알아서 녹지 않아요? 그럼 실험 언제? 언제 집에 가? 어? 내일 갈 거야? 실험 치면 밤샐 거야? 아니 그저 이걸 한 실리워머를 달 치워놓고 하는 다른 거죠. 실험을 또 하면 돼. 이게 있어야 다른 실험을 한다고 이년들아. 집 갔다가 오는 거죠.
한숨 자고 오면 시험실에 친구랑 회사 파티 하면 그렇죠. 자, 그렇다면 지금 얘네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녹여서 넣어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먼저 이 말이 꼭 들어갑니다. 먼저 비커의 물에 포도당을 어떻게 한다는 거야? 녹인 후 18g을 녹인 후에요. 그럼 비커는 이거보다 작습니다. 그럼 이 정도에서 물을 넣고 자 물이야. 이거는 물의 양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여기다가 포도당 18g을 딱 넣어서 얘를 녹인 후야. 녹인 후. 그 다음 어디에다 넣는다고요? 녹인 후 문제의 양 끝났죠? 1리터 부피 플라스크는 볼루메틱 플라스크 VF야. 1리터 부피 플라스크에 넣는다. 그럼 얘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넣었어. 물론 이것도 흘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긴 걸 그렇지 깔때기를 착용하고 넣어줘야 되는데 그냥 넣다 옆으로 다 흘립니다. 왜? 그럼 이렇게 넣어준 다음 그럼 얘는 넣었잖아. 이 정도밖에 안 옵니다. 물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너네 봐봐. 여기다가 녹여서 넣어도 비커 벽에 어떻게 돼? 묻어있죠. 그러니까 여기다 물러서 헹궈서 또 넣습니다. 이건 실험 과정에서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시험에 잘 나오지 않아요. 중학교 시험엔. 근데 너네들 대학 가서 실제 실험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럼 뭐 여하튼 그렇게 해서 물이 이 정도 왔어. 네. 그러면 아까 이때는 흔들어 주는 겁니다. 왜냐면 진한 거 넣고 물 넣었으니까. 이때는 이렇게 흔들어 주는 게 맞아요. 그럼 이거 섞이는 거니까 녹이는 게 아니라. 근데 그런 과정도 여기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중요한 거 물이 여기까지 왔어. 그 다음부터 신중히 넣어야 돼. 바로 여기까지 딱 맞춰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서드 1리터 표선까지 정확하게 뭐를 넣는다? 물을 넣는다. 이거에서 오차가 생기면 실험의 그 농도가 완전 달라지겠죠. 근데 맞아. 잘 이렇게 모르면 조금조금 다시 넣다가요. 실험해야죠. 조금만 넣으면 다 다시 해야 돼요? 네. 스금이랑 넣으면요? 맞출 수가 있어. 뭐 스포이트를 써서 넣냐고? 네. 그거 넣는 용액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물을 확 붓는 게 아니라 물이 정말 찔찔찔 흘러나오게 넣는 도구가 있어요. 거기 보면 거기서 넣는 애가 이상한 통같이 넣고 있죠. 저 이거 쓴적 이거 네, CD병이라고 하는데요, 맞아요. 걔는 눌러봤자 물이 찔찔찔 나와요. 작년에 물 뭐죠? 저할 때 하지 않았어? 몰라 하여튼 했던 거. 그것은 병감에 있는 것처럼 보여. 자, 이걸 CD병이라고 하는 거야. 걔는요, 아무리 눌러도 그 끄트머리가 굉장히 얇아가지고 찔찔찔 나와요. 아 좀 답답할까? 네, 답답할 정도로 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 선생님 해보셨어요? 아이고, 너네 대학 가면 맨날 실험해요. 근데 이거 그거 아니에요? 이거 그 약간 씻을 이런 거 씻을 그래서 CD병이라고 야, CD병. 아 맞아 우리 그때 씻을 때 있었어. 그거 씻을 때 증류수 이렇게 뿌리는 거잖아요. 기억났다. 네. 자, 그래서 1리터 표준까지 정확하게 물을 넣으면 결국 제대로 실험했다면 어떤 게 되는 거야? 전체 용액은 몇 리터고요? 전체 용액은 1리터고 그 안에 포도당이 몇 g이 녹아있는 거야? 18g. 즉 0.1몰이 녹아있죠. 그러니까 원하는 용액을 만든 거죠. 0.1몰이 녹아있는 포도당 수용액 몇 리터를 만든 거야? 1리터를 만들었죠. 네, 이건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런 거조차도 안 배우고 대학의 화학과에 오는 애들도 있죠. 그럼 이제 그거 가르치는 조교가 미쳐버리는 거죠. 저희도 아는데. 배웠잖아. 화학을 선택 안 하고 화학과 가는 애들 있어요. 어제 왜요? 화학을 안 선택했는데 네, 그런 나 사람 나중에 가봐. 그런 얘기 하다 해. 근데 그런 뜻이 거예요. 자, 너무 네, 억울하지 됐어요. 않을까요? 자, 한 장 넘겨보세요. 38, 39. 자, 한 장 넘겨보세요. 38, 39. 문제가 나오죠. 아 많다. 자, 여기서 하나 더. 여러분, 지금 아까 막 졸라 흔들고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막 흔들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용액의 부피는 온도에 따라 어떻게 될까요? 밖에. 그렇죠. 온도에 따라 변화가 되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반드시 이 온도를 막 흔들어 갖고 뜨겁게 만들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을 때도 내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막 흔드는 게 아니야.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앞뒤로 뒤집어 주는 거야. 막 이렇게 흔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몰롱도는 이게 부피기 때문에 온도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그런데 퍼센트 농도는 질량이니까 아무리 온도가 달라져도 퍼센트 농도는 안 변하죠? 네. 뭐 이런 건 이제 염두에 두고요. 자, 그럼 이런 건 봐봐. 대빵 쉽죠? 황산 45 황산이 SO4면 큰일 나죠. H2SO4죠. 아 맞다. 자, 황산화학식량 98. 그런데 얘 몇 g을 넣었대? 49g을. 그럼 이거를 보는 순간 어머! 야, 화학식량 98인데 49g이다. N은 0.5몰이구나. 이렇게 예쁘게 써놔. 자, 밑줄 꼬불꼬불꼬불. N은 0.5몰. 그럼 이거를 만들어가지고 몇 리터를 만들었대? 500ml. 여러분 이것도 500ml. 자, 예쁘게 밑줄. V는 0.5리터. 그럼 조건에서 알려준 게 뭐야? V와 N. 그럼 뭘 구하라는 아주 확실한. 그렇지. V분의 N이구나. 그러니까 얘는 몰롱도를 구하라고 하는 확실한 거죠. 1. 그렇죠. 얘는 0.5분의 0.5, 1% 아니고 이년아! 아. 이것들이 그냥 단위를 무시하고 채들이네. 아 이것도 아니고. 아 1몰 자. 퍼 리터. 그럼요. 0.5리터에 0.5몰이 들어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1몰 퍼 뭐라고요? 리터. 너무 어렵다. 뭐가 어려워요? 도대체 있는 걸 그대로 써주는 너무 건데. 많은데요? 너무 이거 이 책을 너무 오래 해야 된다. 자, 그럼 1몰 퍼 리터라고 하는 건 한꺼번에 어떻게 쓴다고? 1. 써보자 너무. M. 1몰. 그럼 1리터에 1분밖에 안 들어. 당연하죠. 1리터에 1몰밖에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선생님 2번은 왜 써보자 하고 누른 소리예요? 물음표가 아니라. 자, 약간 무서워요. 자, 그러면 2번 보세요. 2번에 봐봐. 너네 봐라. 이게 무언가를 알려준 거야. 거기서 0.2몰 NaOH 이렇게 있죠. 그럼 얘네들 여기서 알려준 게 뭐야? 밑줄 몰롱도구나. 몰롱도를 알려준 겁니다. 그 N은 미분의 N을 막 그리고 넣어가지고 풀면 돼. 그렇지. 그 옆에 봐봐. 또 뭐를 알려줬어? 밑줄. 어디다 밑줄해야 돼? 100ml. 밑줄. V는 0.1. 그럼 이 문제에서 알려준 게 바로 뭐야? MV. 노래는 그럼 얘네들은 M 곱하기 V를 알려줬기 때문에 노래를 묻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자, 이건 아니네. 간단히 써보자네. 자, 뭐 여하튼 간단히 써보자네. 이거네 이거. 자, 간단히 뭐라고 쓰면 돼? 자, first 뭐를 계산해야 돼? 필요한 용질의 양. 그럼 N은 MV니까 이거는 몇 몰이 필요한 거야? 0.2 곱하기 0.1이죠? 네. 아이고, 여기 0.1리터를 몰이라고 썼네. 0.1리터. 그러니까 얘네들은 몇 몰인 거야? 0.02몰. 그럼 NaOH니까 화학식량 얼마야? 40. 그럼 0.02몰이면 몇 그램? 100분의 2. 10분의 2. 이게 이렇게 어려운가요? 5분의 4. 0.8. 와, 이렇게 어려운가요? 너무 어려워요. 어머. 자, 그럼 이제 뭐라고 써주면 돼? NaOH 0.8g을 비커의 물에 녹인 후 어디에다 넣는 거야? 이건 100ml만 만들려고 그랬죠? 100ml 부피 플라스크에 넣고 몇 리터가 될 때까지 100ml가 될 때까지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야? 표선까지 물을 넣는다. 이게 끝이에요. 처음에 설명할 때는 굉장히 길게 이것저것 설명하지만 문장은 이게 끝인 거야. 자, NaOH 0.8g을 비커에 물에 녹인 후 100ml 부피 플라스크에 넣고 표선까지 물을 넣는다. 자, 그 다음에 3번 봐봐.
아유 뭐? 가야 된다고? 자 숙제. 자 38, 39 숙제. 힘들어. 39까지요? 네. 그럼 뒤에는 안 해도 돼요? 어디요? 없나요? 잠시 한 문제 추가. 그 포도당. 자. 뛰어넘을까요? 오렌지북. 오렌지북 38, 70번. 39 숙제. 잠시 70번. 잠시 70번 땅땅 하나. 이거. 네. 퍼스트, 세컨드. 그걸 쓰면 돼요? 네네. 제시 페이지. 아 지우개 안 넣었어. 아. 이거 그렇게 쳐다보지 마. 오늘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거 뭐야? 너네? 아까 그거? 문제 푼 거? 문제 푼 거? 복습하기. 복습한 오늘 그 복습하기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쌤, 이거 선물이에요. 저희 저금통에 잘 끼워주세요. 여기 저금통에 누구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거야, 이거? 다행이요. 아윤이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거야? 저희 이거 끊을게요. 꺼.